안녕하세요. 송동원 프로 문성민 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레슨 제4장에서 당구를 어떻게 쳐야 하는지 기본적인 마인드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주제는 바로 제5장 스트로크의 구성입니다. 스트로크란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분리각과 구질을 만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트로크의 각각의 과정과 특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 보시고, 큐를 쓰는 방법과 효과뿐만 아니라 스트로크를 할 때 리듬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제자 중에 8개월 만에 30점까지 올라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기본기를 거의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연습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고수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 기본기를 지금까지 제대로 들어보시거나 연습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배치가 나왔을 때 이걸 어느 정도로 치면 되는지 몰라서 못 치셨나요?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표현을 정확히 못해서 못 치셨나요? 그런 표현을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생각한 당구가 이게 맞는지, 어떻게 하면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지 기본기부터 체크하셔야겠죠. 그냥 테이블 위에 공을 올려놓고 이것만 외우세요. 10초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립니다. 핵심 비법 이런 거. 여러분, 핵심만 몇 가지 알려드리고 따라해 보시면 정말 저절로 실력이 올라갈까요? 지금까지 당구를 치시면서 잘못되어 버린 생각과 습관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기본기는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연습하기도 어렵습니다. 습관을 바꾸기는 더욱 어렵죠. 이미 유튜브에 많은 당구 영상들이 있는데 저의 구독자가 되어 있거나 되어줄 분들은 제 영상을 왜 보실까? 저는 어떻게 당구를 알려드릴까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 저는 그냥 제가 믿고 있는 당구의 기본에 대해 제 스타일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공 몇 개를 알려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라 하고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기본기 레슨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을 예정이고, 추후에 진행되는 실전 레슨과 응용에서는 핵심만 찝어드리는 것들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네, 여러분, 레슨을 시작하시죠.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과 마인드에 대해 여러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은 그냥 테이블 위에 배치를 놓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시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 어떤 규칙이나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조금 달리 놓고,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레슨보다는 상황에 대한 이해나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시켜드리고,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면 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레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스트로크의 구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백스윙입니다. 백스윙은 스트로크를 할 때 공을 치기 위해 큐를 뒤로 빼는 것을 말하죠. 이해되시죠? 끝. 자, 이렇게 하시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백스윙을 하는 이유는 큐로 공을 치기 위함은 맞습니다. 백스윙이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그럼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우선 첫 번째로, 백스윙의 크기에 따라 수구에 전달되는 힘의 양이 달라집니다. 다른 비슷한 것들도 많지만 당구의 스윙과 가장 닮아 있는 골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셨던 것처럼 공에 전달되는 힘의 양을 위해 어떤 우리가 채를 들고 하는 스포츠들은 백스윙을 합니다. 당구에서는 어떨까요? 백스윙의 크기가 커질수록 스트로크의 과정을 임팩트까지만 쓰게 되면 임팩트의 양이 커지게 되고, 임팩트의 양이 커지면 분리각의 크기가 커지게 되겠죠. 백스윙의 크기가 커질수록 스트로크의 과정을 자연스러운 팔로우까지 쓰게 되면 공에 전달되는 것은 힘의 양이 아니라 비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더 많이 구르는 것을 뜻하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큐선을 많이 쓴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팔을 크게 쓰면 소리가 더 풍성해지는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처럼 말이죠.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저렇게 가볍게 세게도 안 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굴러다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탄력이나 터치감, 피니쉬, 순간 스피드 등의 여러 가지 기술들도 있지만 큐선을 많이 쓰게 되면 무리를 해서 힘을 주지 않아도 공의 힘의 전달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비거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큐선을 많이 쓴다는 것은 큐를 잘 쓴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큐를 많이 쓰는 방법은 백스윙을 많이 하는 것 외에도 그립을 잡는 방식과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큐를 더 많이 쓰이게 하기도 합니다. 우선 그립은 우리나라 전통 악기들 중 하나인 북이나 꽹과리 같은 악기들을 연주할 때 채를 꽉 잡으면 맑고 익숙한 소리보다는 둔탁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가볍게 쥐고 연주를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스트로크를 할 때 그립을 가볍게 쥐게 되면 팔의 힘보다는 큐의 무게로 공을 치는 스트로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스트로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너무 가볍게 쥐어서 큐가 덜렁거리게 되면 큐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가볍게 말아주시되 손가락 위에 큐를 살포시 얹어놓는 정도로 하시고, 그립을 잡는 손에는 큐의 무게를 온전히 느껴보는 감각을 더 키워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의 스냅은 제가 자주 즐겨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선수들도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정석적인 스트로크를 할 때는 손목의 스냅이 아닌 그립을 쥔 팔에 상박은 고정시키고 하박을 앞뒤로 움직여서 스트로크를 하는데요. 드럼이나 바이올린 등의 악기 연주법과 비슷하게 상박은 고정시키지만 하박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 손목의 스냅으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임팩트의 양의 크기보다는 큐의 순간 스피드가 좋게 되면서 수구의 출발이 빨라지거나 탄력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횡단이나 일적구를 이기고 나갈 때 우리가 흔히 관통샷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 밖에도 더 많은 쓰임이 있지만 이와 같은 어떤 특정한 효과가 필요할 때 스냅을 이용하면 큐를 조금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반대의 경우를 알아보시죠. 큐를 더 적게 쓰는 방법입니다. 큐를 적게 쓰려면 우선 큐선을 적게 써야겠죠. 이런 방법을 쓰는 유형의 배치는 주로 수구의 변화량을 최소화시키며 컨트롤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목에 스냅을 쓰는 등의 타법을 사용하면 탄력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스피드와 스트로크를 쓴다는 가정하에 큐선을 많이 쓰는 것과 적게 쓰는 것 중 정교함의 차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물론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원하는 만큼을 쓸 줄 아는 최상의 탑클래스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큐선을 적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정교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게 되는 사구 고수들의 경기를 보면 모아치기를 할 때 큐를 아주 짧게 잡고 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큐선을 적게 쓰면서 더 정교한 컨트롤과 힘 조절을 위한 것이죠. 3구에서는 4구와 같이 너무 짧게 잡고 스트로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소 잡는 길이보다 조금 짧게 잡거나 평소처럼 잡고 백스윙의 크기를 줄여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정교한 컨트롤이 중요할 때 큐선을 적게 쓰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PBA 최성원 선수가 이러한 방식을 자주 쓰는 대표적인 선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나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신 시청자분들과 무슨 말인지 쭉 듣고 보시면 이해하시다가 어느 부분부터 이해가 잘 안 가신 분들, 끝까지 이해를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시 돌려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시정지를 해놓고 생각해 보시고 이해를 하신 후에 다니시는 클럽 등에 가셔서 반드시 연습해 보시면 공의 구질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를 위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영상의 내용이 길어져서 임팩트와 팔로우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당구의 기본기에 대한 얘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